이렇게 보면 외도민보다 실증 특례 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없어진 부분은 그래서 운영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었던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에어비앤비 운영에 있어 요즘 가장 핫한 주제인 실증 특례를 활용한 합법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알아보시면서 실증 특례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실증 특례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에어비앤비의 실증 특례란 국내 숙박업계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도심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려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허가증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증은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받을 수가 있고 내국인은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에 있어 매출의 상당 부분을 내국인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 내국인 시장을 포기해야 된다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컸던 부분이었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실증 특례입니다. 실증 특례는 쉽게 이야기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플랫폼에서는 내국인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을 받아도 괜찮다. 라고 일부 규제를 풀어준 정책입니다. 실증 특례는 위홈과 미스터 맨션 두 플랫폼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특례증을 발급받으면 에어비앤비에 제출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증 특례 사업자도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합법적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 즉 외도민과 실증 특례는 어떠한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 두 번째, 입주민의 동의, 세 번째, 까다로운 현장 실사, 네 번째, 건물 연식 제한, 이렇게가 있습니다. 반면 실증 특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에 연식 제한이 없고, 두 번째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입주민 동의서가 필요가 없고,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간소한 실사 과정, 임대인의 동의는 똑같지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완화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도민보다 실증 특례 쪽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식 제한이 없어진 부분은 오래된 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에는 그만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실증 특례 사업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80일밖에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1년에 절반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보면 굳이 실증 특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꼭 단점일까요? 사실 단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0일이라는 점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예요. 만약 365일을 다 운영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규제와 조건이 붙었을 겁니다. 그리고 180일을 현명하게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주말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비수기나 평일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실제로 집을 되게 이쁘게 꾸며서 평일 낮이나 비수기 때는 홈스튜디오로 대관을 해서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소소한 독서 모임이라든지 소소한 와인 모임이라든지 커뮤니티 모임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제 공간을 운영을 해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수익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실증 특례를 등록하기 위해선 위홈, 미스터 맨션 두 가지 중에 한 군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어디에다가 등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실증 특례가 처음에는 위홈에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위홈에서 실증 특례 받은 호스트들은 위홈에서만 내국인을 받고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위홈을 모르죠. 많은 내국인들은 당연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 예약을 하고 싶은데 에어비앤비에서 위홈으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미스터 맨션이 갑자기 후발주자로 실증 특례를 받으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미스터 맨션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이 내국인을 받는 조건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미스터 맨션에 의하면 실증 특례에 가입된 업체도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홈에서도 자기네한테서 특례증을 받게 되면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게 돼서 운영이 가능했습니다만 후발주자인 미스터 맨션과 에어비앤비가 MOU를 맺으면서 미스터 맨션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증 특례 사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위홈 또는 미스터 맨션에 회원가입을 하고, 두 번째로 숙소 등록 및 실증 특례 사업자를 신청하고, 세 번째로 필요 서류 제출, 임대인의 동의서, 입주민 동의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비슷한 양식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장 실사가 진행하게 되고, 다섯 번째로 특례증 발급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해서 운영하면 끝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오래된 연식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던 분들이 가장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운영도 가능하고 내국인도 예약을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는 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집을 엄청 이쁘게 꾸밀 자신도 없고, 그래서 다른 대관 사업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로 내가 모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단기 임대로 돌려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특례 사업자와 단기 임대는 목표부터 다릅니다. 단기 임대는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나 입주민의 동의 절차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에서는 큰 차이가 나죠. 정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컨디션의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A는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하나는 실증 특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A는 한 달에 풀박으로 예약을 받았어도 순수익이 50만원에서 70만원인 반면에 B는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 순수익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는 단기 임대에 비해 절차도 필요하고 관리도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들이는 노력 대비 수익을 생각한다면 훨씬 실증 특례가 효율적이죠. 단순히 어떤 게 더 쉬운가가 아니라 어떤 게 내 노력과 시간 대비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실증 특례도 나왔다고 해서 매물이 옛날만큼 찾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려도 해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이 180일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이었냐 했던 말에,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저는 제 사무실로도 쓰고 어떻게든 공간 활용을 하면서 저는 공실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증 특례에 딱히 큰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면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럼 실증 특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실증 특례는 26년 10월까지 현재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실증 특례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숙박업 규제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실증 특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에 따라 좋은 결과가 보인다면 이 제도가 정규화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 실증 특례는 서울과 부산밖에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다시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실증 특례를 활용한 황금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도가 안정화되기 전 먼저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증 특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실증 특례를 활용한 합법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증 특례는 내국인 합법 예약이 가능하다. 두 번째, 기존 외도민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세 번째, 연간 180일만 운영 가능한 제약이 있다. 네 번째, 위홈이나 미스터 맨션과 에어비앤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단기 임대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제 불법 숙소가 대거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에어비앤비 창업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